첫 번째 주제. 자, 거리에 내몰린 자영업자. 네. 사실 내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네. 오늘 15,000명이나 이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우비를 입고 이제 나오셨어요. 정말 저 오늘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 모이셨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삭발식을 하고 그러게요. 정말 저는 절규로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일반 근로자, 노동자분들은 사실 하루 뭐 휴가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되게 파업을 하고 나오죠. 그렇지만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 집회에 참석하려면은 하루 문을 닫는 겁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 매출이 사라지는 겁니다.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소속이 돼서 뭐 일을 하는, 그래서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속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오늘 나왔던 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통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며칠 쉬십니까 하면은 명절 때, 그것도 추석 때, 그렇죠. 그다음에 설 때 딱 이틀 쉰다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2년 동안에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 3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29% 올라가지고 이런 유례없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것의 효과를 기대해봐라. 지금 평가하지 마라.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인데, 아니 당장 죽겠는데, 자영업 하신 분들은 당장 죽겠는데, 오늘 어느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미장원을 하시는데 자기가 200만 원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샴푸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 그 일하시는 분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기도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게 적폐다. 우리는 세금에 말하자면 멱살을 잡힌 노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일 오늘 그 시위에서 요구한 거는 제발 5사람이 안 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 최저임금을 차별화해달라. 그렇죠. 저는 매우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차등화가 필요하지요. 사실 뭐 식당에서 굉장히 힘든 일 한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는 뭐 에어컨 켜진 데서 좀 여유 있게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의 강도 차이, 또 근무 여건에 따라서 차등화 시켜달라. 저는 이게 합리적인 주장 같아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별로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비싼 곳도 있고, 뭐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반 여건을,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야 되는데, 자, 오늘 그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분들의 그 절기와 처절함에 비해서 오늘 나왔던 정치권의 참석 인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행사가 되면은 이제 참석해서 얼굴 내밉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야당 의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그래서였는지 뭐 그렇게 뭐 큰 관심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오늘 김병준 그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정말 이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건 정말 가슴 아프게 그 대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에서는 이건 문제는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 또 모 당에서는 또 이분은 100년 가게를 왜 못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인식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본인이 자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아니 자꾸 이제 물론 임대료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수료 이야기하는데 매번 자영업자 문제만 제기될 때마다 임대료 문제, 뭐 카드 수수료. 그런데 이것은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정책 펼 때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 문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또 이제 다른 게 최저임금 부분이 터지니까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또 한번 손질하겠다. 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자꾸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영업자들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문제 있다. 이거 개선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가장 현장에서 피부에 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거기는 눈 확 돌리고 그래 당신들 임대업자 문제야, 카드 수수료 문제야. 사실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문제가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자꾸 본질을 회피하면서 딴 데 때리게 하는 겁니다. 딴 데. 그러면서 달려려고 이건 아닌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정부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너무 과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논리라든가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도 상품이라면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5인 사업장, 편의점 하는 경우라든가 자그마한 자영업에서 5인 사업장의 경우에서는 차별을 주겠다. 최저임금 못 따라간다. 이러면 또 그거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싹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이 화살을 어디로 겨냥을 하게 만드느냐. 즉 임대업자한테 화살을 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가진 자인데 저 사람들이 상가도 갖고 이랬는데 임대료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그렇다. 저는 이렇게 국민을 임대업자도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알바하는 청년도 알바하는 여학생도 다 국민인데 왜 이렇게 국민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지 편가르기를 시키는지 저는 이런 점이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임대업자, 그 다음에 또 뭐 카드 회사.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전가를 하면요. 네. 또 거기서 또 다른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변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이 어떤 규정을 뭐 5년에서 10년을 바꾼다면 변칙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부분도 또 딴 데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피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이다. 네. 2년 사이 29%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0,000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예요. 왜 그때 10,000원이야 되는 거죠? 왜? 자, 경제학자에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임기를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나 10,000원 올려놓고 가고 싶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왜 그때인가? 당신 임기하고 무슨 상관인 건가? 대한민국 경제 현실과 맞물려서 경제 발전, 물가 상승에 맞춰서 퍼센트 정해야지. 왜? 임기 끝날 때에 맞춰야 되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네. 주 52시간 문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이 막 홍수처럼 같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감당을 못한 겁니다. 우리 경제 체질로는요. 그래서 오늘 모인 그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저임금 10,000원은 나에 대한 사형 선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된다면은 당해낼 재간이 소상공인으로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분들이 이른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인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말하자면 이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 하신 이야기가 우리도 의리답니다. 네.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치 의리해. 그렇죠. 네. 그럼 마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린 대학생들과 가게 주인과의 싸움을 붙이는 격이 돼버린 네. 겁니다. 어린 대학생들은 뭐 젊은 학생들은 돈 많이 받는 게 좋은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이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현재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국 57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 근로자들 한 21%, 5명에 1명, 4명에 1명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 의리 아닙니다. 자꾸 이제 우리 정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서민 정책은 친근로자 정책, 친서민 정책은 친정규직 정책이 돼버린 겁니다. 왜? 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현재 이 정부는 노조에 흔들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조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 중에 상당수는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네. 뭐 당신들은 뭐 돈 식당에 가 돈 버는 사람도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오늘 또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본전 못 건지고 망하고 추락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영업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라는 거는 저는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노조에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이른바 힘 있는 노동자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정치적으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에 이른바 페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즉 친노조 마구 퍼주고 이러면서 매표 표를 막 사들여 가지고, 즉 정부의 세금을 확 풀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잘 살던 ABC, 즉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해갖고 남미에서 세 나라가 아주 잘 살았죠. 근데 그 나라가 폭삭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길대로 간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면은 앞날은 뻔하죠. 90%의 자영업자가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자영업자를 700만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소규모의 말하자면은 집에서 가내수공업 하는 분까지 하면은 800만으로 보면 우리 국민 800만 명이 말하자면은 모라토리움 그냥 손들어 버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치에 네.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때문에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네. 어쩌면은 이 정부가 노조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실 최저임금 상정할 때 노조에 끌려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정책이 노조한테 끌려가고 네. 있어요. 노조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1%가 되는 자영업자들을 간과했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뜨거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렇죠. 노조만 따라서 하고 노조만 시키는 대로 하고 노조의 입맛에만 맞추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시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지를 할 때 다 맞물린 겁니다. 노조 이주를 하다가 또 아닌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들을 너무 홀대했고 그분들이 분노했구나. 자,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정책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바꿀 뜻이 전혀 없어요. 자, 오늘 또 저 빗속에 내몰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자영업자들의 눈물 닦아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법 내세운다는 게 무슨 얼마 지원된다 자영업자를 다 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영업자가 원하는 거는 5인 사업장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의 차별화예요.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정부로서 정말 시장에다가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해줄만 한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패배한다. 이래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지금 정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영주씨가 네. 국민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네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21% 자영업자들 범죄자로 몰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자, 이분들이 최저임금 줄 수 없다. 지킬 네. 수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속된 말로 깜빵 더 넣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전부 장관장 만들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정부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책의 최고선은 없습니다. 정책은 가장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 하는 것이지 정책의 정의는 없습니다. 정책의 도덕은 없습니다. 자꾸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 정도는 돼야지 한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이런 도덕적 잣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 드디어 난 지금이나 목소리 내는 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분들 자영업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서는요. 경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류 경제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도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 지금 AI님이 제 친구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는데 보기가 안쓰럽다. 네. 빚을 6억이나 지고 시작했는데 재료비는 오르고, 빵집 재료비 참 심각하죠. 알바 임금 오르고 결국은 오래 일하던 분을 자르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자, 국민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정부는 책임도 안 져요. 정부는 세금 가지고
그 돈 쓰고 또 세금 가지고 또 월급 받고 이래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문 닫고 빚더미에 앉고 그리고 책임 안 져요. 이런 정부가 왜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억을 투자하셨단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분 많죠. 네, 많습니다. 뭐 네, 빵집 하려면 빚내서. 한 몇 억씩 네. 듭니다. 그런데 제과점 하면 몇 억, 뭐 카페 몇 억씩 들고 식당 하다가 1, 2억은 네.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취직해가지고 내가 잘리면 된다. 잘리면 그거 차원이 틀린 거예요. 네. 자산 가치가 자세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거기에 인테리어비 사라지고 권리금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실제 돈 거친 건 별로 없고 나중에 빚에 얹어 앉고 이거 참 정말 오늘 자영업자들 수만 명이 광화문거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분들의 목소리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문 닫고 나올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부한테 무슨 뭐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발 우리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나온 건데 정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이야기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해찬 당대표 나와봤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누굽니까? 장하성 정책실장님 반드시 나와서 왜 이 사람들을 외치는지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수진을 국민이 치고 소상공인이 배수진을 치는 사회는 한마디로 처참한 사회인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